수료했다라고 수료증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고급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 시각지능, 그리고 언어지능, 자연어, 그리고 음성지능 이렇게 종류별로도 골라서 들을 수 있어서 저희 곧 종강일이 다가오잖아요. 그 벌써인가요? 네. 방학 때 마음은 그래서 방학 때 이렇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공유 드렸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나서 방금 또 다른 분 세정님이었나? 네, 세정님도 뭐 하나 공유하고 싶...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들리세요? 제가 저번 겨울방학 때 인턴 했던 게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채용 공고가 떠가지고, 어, 보이시나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애트리에서 한 2개월 동안 프로젝트 맡아서 하는 건데 3학년, 4학년 대상으로 인턴을 뽑거든요. 근데 이 분야들이 인공지능이에요, 거의 다. 네. 이렇게 다 학습 데이터나 막 인식하는 것들 하는데 저희 다른 학교들은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거의 아무도 지원을 안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많이 괜찮았거든요. 박사님도 많이 뵈고 대학원 진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면 되게 좋아할 인턴일 것 같아 가지고 방학 때 할 거 없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서 6월 4 일까지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거 링크 좀 저희 노션에 공유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젠가 엊그젠가 네이버 AI 나우 해가지고 컨퍼런스 같은 걸 열었었는데 약간 뭐 한국어 버전 GPT-3를 만든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약간 느낌이 애플을 따라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저는 느끼해가지고 보다 말았는데 어떤 분이 하이라이트만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줌 링크에도 보냈고 노션에도 올릴 건데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좀 신기했던 게 막 삼행시도 지어준다고 하더라고요. 모델이. 네네 승일님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전 이거랑 뭐 있지? 카이스트에서 인턴 모집하는 거 아시죠? 학예 인턴.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들 아실 것 같아서 딱히 적어두진 않았고 또 제가 공유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엔비디아에서 미덕 개발 엔비디아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발표를 하게 됐는데 알겠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래가지고 이것도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열리는 AI 디벨로퍼, AI 개발자 미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유 드렸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했던 거는 노션에 따로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또 있으실까요? 노션에 올리지 않았어도 갑자기 뭐 이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나신 거 있으시면 좋고. 없으시군요. 그러면 구현 발표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현님이셨죠? 네. 네, 그래서 조현님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네. 와, 익셉션도 구현을 하셨군요. 아니, 제가 구현을 한 건 아니고 그 코드를 그냥 가져와서 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좋아요. 네, 그래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와중에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았어서 구현 발표 준비하면서 제가 공부한 부분을 알려드린다는 느낌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랩 V3 플러스 모델이 딥랩 V3 모델과 다른 부분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인코더 부분에서 V3 모델은 레스넷에 트루스 컨볼루션을 적용할 부분을 V3 플러스에서는 익셉션 모델로 변경했다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익셉션 모델이 구현된 것부터 봐보면 여기 제가 익셉션 모델 구조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익셉션 모델에는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이 컨볼루션은 3x3 커널이 있으면 이 커널을 두 개의 커널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컨볼루션을 수행하는 그런 녀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컨볼루션을 껴넣음으로써 되게 적은 연산으로도 더 빠르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익셉션 코드를 봐보면 이 separable convolution 2D 클래스가 아까 커널을 나눈다고 한 것을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depth wise와 point wise 두 부분 나눠서 구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블록 클래스는 아까 보여드린 사진에서 이 middle flow 부분을 하나의 블록 클래스로 만든 클래스 스킵 커넥션 부분과 8번 반복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더하기와 8번 반복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익셉션 클래스에 가보면 이제 아까 블록 1부터 그 미들 그리고 쭉쭉 나머지 블록들 조건에 맞게 에버리지 풀링까지 써서 구현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스키 커넥션들 다 해서 엑시플로우까지 구현하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그 ASP 풀링을 사용한 V3와 다르게 그 V3 플러스는 ASSP 풀링을 사용했다는 점이 다른 점인데 제가 보면서 공부한 코드가 이 플러스 모델인데도 그냥 ASP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스페이셜 풀링 코드를 같이 봐볼 생각입니다. 그 ASP 풀링이 소개된 버전 2에서는 컨볼루션이 멀티스케일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어트러스 컨볼루션의 확장 계수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뒤 합쳐서 사용했는데 이 컨볼루션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이 추가된 형태가 딥랩 V3가 V2와 다른 점입니다. 이번 코드를 보시면 새로운 싱크로나이즈드 배치놈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는데 그 파일을 가봤는데 이분이 이제 영어로 뭐라고 길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일반적인 배치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다이얼레이션 확장 계수를 1, 6, 12, 18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컨볼루션을 하고 인터폴레이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업샘플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인터폴레이트 함수 말고도 파이토치의 NN 라이브러리 거기서 이제 업샘플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를 컨캣해서 리설트로 반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디코더 부분을 봐보면 바이리니어 업샘플링을 사용한 버전 3와 다르게 3 플러스는 유넷 스타일 디코더를 사용해서 구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V3 플러스 클래스를 봐보면 되게 복잡하게 많이 써져 있는 100번 부분에서 앞서 설명한 익셉션 모델이 사용되는데요. 이제 빌드 100번 함수 구현하신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레즈넷에 아트로스를 적용한 들도 사용할 수 있게 LCF문으로 나눠서 정리해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여기서 익셉션을 가져다 쓰면 되는 앞서 말씀드린 ASP 풀링을 적용을 해서 나온 아웃풋을 업샘플링 해두고 이제 디코더 부분에서 그 로우 레벨 픽처를 이제 어떻게 보면 유넷의 스킵 커넥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걸 이제 컨버전을 통해서 채널 사이즈를 줄이고 그 앞서 나온 결과값이랑 같이 컨캣을 시킨 후에 3x3 컨볼루션을 거쳐서 업샘플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구현을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유두왕님 기터브가 제일 이해하기 좀 쉬운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보고를 좀 해봤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모델 구현된 코드를 그 분석하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했는데 혹시 그 트레이닝까지 돌려보신 분이 있으시거나 ASSP 풀링이나 그 모디파이드 버전, 익셉션의 모디파이드 버전 코드까지 공부하신 분 계시다면 해주시거나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연님, 저 질문해도 되나요? 제가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네. ASPP 할 때, 네. 뭐라 해야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다른데 그렇게 구현을 안 해서 그냥 이걸로 쓰셨다 했는데 그 부분 설명 다시 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네네. V3 모델이 네. 그 ASP 풀링이 버전 2에서 먼저 소개가 됐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트로스만 제가 4번 하는 거. 네? 어트로스만 4번 하는 거 아닌가요? ASPP 버전 2가? 저도 기억이 그런가요? 가물가물. 근데 이거 버전 2에 나온 ASP가 어트로스를 4번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어트로스만 4번 했던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도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가지고 네, 검색해봤는데 네, 버전 2가 6, 12, 18, 24에서 어트로스만 4번 하는 거에 4번 하는 게 딥랩 V2 ASPP 같아요. 네. 네. 여기도 4번 이게 ASP 풀링 코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4번 적용한 것 같아요. 근데 브런치 5까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네요. 그럼 이제 이게 V3에서 V3는 그래서 이거 V3 ASPP 맞는 거 저는 맞나요? 네, 왜냐면 전 맞다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듣다가 다르게 생각하신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 브런치 1이 네네. 패딩 없고 다 커널 사이즈가 1이니까 저게 원바이 원 컨버루전이고 브런치 2부터 4가 다일레이티드, 그러니까 어트러스 컨버루전이고 브런치 5번이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약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발표를 한 게 아니고 좀 되게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해가지고 뭔가 완벽하게 답변을 못 해드린 것 같네요. 아니,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조연님이랑 저 말고 어떻게 이해하신 분 본인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설명 가능할까요? 안 계시나요? 음,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안 계시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음, 네, 잘 들었습니다, 조연님. 다른 분들은 질문 없으세요? 저는 그 구현 쉽진 않아가지고 약간 그냥 완전 말도 안 되지만 일단 뚝딱뚝딱 하긴 했는데 다른 분들은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나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이나 그런 거 없으신가요? 승일님도 어려우셨다고. 맞아.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저도 막 남들 코드 봤는데 남들 코드도 좀 어려워가지고 쉽지 않았는데 의외로 다들 질문이 없으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조연님 발표 잘 들었고 오늘 성민님이 해주시기로 하셨죠? 맞나요, 성민님? 네네. 잠시만요. 됐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뭐지? 저번에 유닛 하고 자신감 붙어서 이번에도 한다 했는데 이번 좀 어렵더라고요. 좀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많이는 못해가지고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신감. 좀 이렇습니다. 근데 진짜 뭐 좋습니다. 네. 네, 목차고요. 그리고 네, 일단 그 RCNN 이 계열 자체가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네, 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논문들이고, 네, 오브젝트 디텍션은 이미지에 보다시피 이렇게 각 물체가 어디에 있는지, 이 물체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있는데,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터는 이제 로컬리제이션, 그리고 위치를 찾는 것과 이 분류하는 것을 동시에 해결을 하는 방법을 선택한 게 이 원 스테이지 디텍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지만 이제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이 로컬리제이션이랑 분류를 순차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로컬리제이션을 먼저 하고 그래서 분류를 하는데 이제 느리지만 정확도가 올라간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 RCN은 페스터 RCN은 이거는 다 두 번째인 투 스테이지 디텍터에 속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RCNN을 보면은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투 스테이지 디텍터고 이게 이전의 방법들보다 엄청나게 그 성능이 향상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 다른 모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RCNN은 총 세 가지의 이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리전 프로포설이라고 이제 그 물체가 있을 만한 영역을 찾고 이제 물체가 있을 만한 영역을 찾으면 이 영역을 CNN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CNN을 통과시키면 이제 고정된 크기의 그 벡터가 나오는데 이 벡터를 가지고 서포트 벡터 머신을 이용해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리전 프로포절 단계를 먼저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리전 프로포절 단계에서는 이 셀렉티브 서치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물체가 있을 만한 이 이미지에서 물체가 어디에 있을 만한 그런 박스들을 2000개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00개를 CNN에
넣어주는데 이제 넣기 위해서 이 2,000개의 이 리전들을 같은 사이즈로 통일시키는 작업 또한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00개의 이미지를 각각 하나씩 모두 CNN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2,000개 CNN 입장에서 보면은 그 이미지가 2,000개가 통과시켜줘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CNN은 그 이미지에 해당하는 그 피처 벡터를 뽑아내고 이거를 이제 동일한 길이로 맞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결과물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해서 분류를 진행하는데 이때 당시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소프트맥스보다 더 이 SVM 방법이 더 좋아서 이 방법을 썼다고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그 물체가 있는 그 위치에 그 위치를 표시해주는 그 경계 박스를 더 정확하게 예측해 하도록 하는 그런 작업도 표시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RCNN 같은 경우는 단점이 CNN 연산을 2,000번이나 해야 돼서 수정 시간이 너무 느리고 또 이제 이 세 가지 모델이 학습이 한 번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로 서로의 연산이 공유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 학습 과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 실제로 실행할 때도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패스트 RCNN이 나왔는데 이 패스트 RCNN은 처음에 먼저 전체 이미지에서 셀렉티브 설치로 리전 프로포절도 없고 또 이제 그거랑은 별개로 이 전체 이미지를 CNN을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RCNN에서는 CNN을 2,000장의 이미지가 통과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전체 이미지 하나만 통과시켜서 이제 시간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리전 프로포절을 변형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CNN을 통해 얻은 피처 맵은 이제 ROI는 이제 물체가 있을 만한 지역을 ROI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ROI 프로젝션이라는 뭔가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좀 이해를 못하고 어떤 건지 아예 몰라서 설명은 잘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패스트 RCN에서의 이 앞단에 달린 CNN은 이렇게 연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패스트 RCN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이 ROI 플링 같은 경우는 이 크기가 다른 피처 맵을 이제 리전마다 스트라이드를 다르게 해서 맥스 플랭을 진행해서 이제 같은 크기의 피처 맵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이 ROI 플링을 수행하고요. 그래서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이미지가 이 ROI 플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분류랑 그리고 경계 박스 회기, 바운딩 박스 레그레이션을 하는데 이제 전 단계에서 이 ROI 풀링을 한 이 피처맵 이 여기서 얻은 거를 이제 어디가 이거를 이제 풀리 커넥티드 거기에 넣고 이제 분류랑 경계 박스 회계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는 이제 RCNN에서 했던 그 분류랑 마지막에 분류랑 그 경계 박스 회기 단계랑 비슷한데 대신에 저번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소프트맥스를 사용해서 분류를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속도는 개선이 됐는데 여전히 그 셀렉티브 서치가 외부에서 진행이 돼서 또 이 부분이 속도의 그 걸림돌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실행 시간의 거의 60, 70%인가? 그 정도를 이 셀렉티브 서치가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또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읽은 패스트 RCNN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리전 프로포저를 그 원래는 셀렉티브 서치에서 이제 얻어냈는데 이번에는 이것도 이제 그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네트워크 구조 안에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이게 이 패스트 RCNN의 주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 RCNN은 이 리전 프로포저를 만들어내는 RPN과 기존에 있었던 패스트 RCNN을 합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RPN 같은 경우는 입력 값으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 패스트 RCNN은 RPN 더하기 패스트 RCNN이 맞는데 이제 이 패스트 RCNN의 이미지를 처음 넣으면 이 처음 이미지는 그 CNN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CNN을 하나 통과하게 되는데 그 통과하고 난 그 얻은 그 피처 맵이 이 RPN의 입력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RPN은 이제 리전 프로포저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제 n 곱하기 n 윈도우를 슬라이딩 시키고 이제 그 결과 이제 또 어떤 그 결과값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레그 레이어랑 CLS 레이어로 각각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레그 레이어는 이제 이 경계 박스의 그런 크기들을 좀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이 CLS 레이어는 이제 이 박스 안에 우리가 분류할 만한 물체가 있는지 있으면은 그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없으면은 그 없을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RPN에서 이제 주된 아이디어로 나오는 게 이 앵커라는 건데 이 앵커를 이제 미리 K개의 앵커 박스를 이제 정해 둡니다. 그래서 크기별로도 정의가 되고 이제 비율별로도 앵커 박스를 미리 정의해 둬서 이 앵커 박스로 이용해서 이제 이 뭐라 해야지 경계 박스를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얻게 되는 성질 같은 건데 이제 이 트랜슬레이션 인버이 이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특성은 이제 오브젝트의 이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성질이라고 논문에 나와 있었는데 이제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이미지에 뭐 자동차가 왼쪽에 있었다가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 예측하는 게 조금 달라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고 또 이런 성질이 있음으로 해서 그 파라미터 수도 더 줄어들 수 있었다라고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앵커로 이제 크기별 비율별로 미리 앵커를 준비해 놓기 때문에 이제 그 스케일을 다루기 위한 여분의 그런 무언가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이 RPN 학습을 위해서 이제 또 이것도 지도 학습 방법으로 그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 라벨 값이 있는데 이제 미리 이제 그 정답 그 경계 박스가 있고 그 정답 경계 박스랑 우리가 예측한 경계 박스의 그 교집합 그 겹쳐지는 부분의 비율이 0.7 정도가 넘거나 이제 가장 높은 한 가지 박스에 그 긍정 라벨을 붙이고 아니면 이제 그 정답 경계 박스랑 우리가 예측한 경계 박스의 그 겹치는 부분이 0.3 이하인 경우는 부정적인 라벨로 붙여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 어느 거에도 해당되지 않으면은 무시를 하고 이제 논문에서는 학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무시하고 이 위에 두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라벨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RPN을 학습시킬 때는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하나의 이미지로 얻어진 앵커들 중에서 이제 긍정 128개, 부정 128개 해서 랜덤으로 256개의 앵커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패스트 RCNN의 초반에서 이 RPN과 그 리전 프로포저를 얻어내는 RPN과 패스트 RCNN이 특징을 공유하는 게 이제 패스트 RCNN에서 또 강조한 점 중에 하나였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공유할까라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방법을 논문에서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논문에서 주로 나오는 내용은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얼터네이팅 트레이닝으로 이제 그 RPN이랑 그리고 패스트 RCNN을 말 그대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한다는 의미로 이제 RPN을 학습하고 패스트 RCNN을 학습하고 다시 RPN을 학습하고 이런 방법으로 번갈아 가면서 학습을 하고 이게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RPN이랑 패스트 RCNN을 완전히 하나의 네트워크로 생각해서 그냥 뭐 번갈아 가면서 이런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그냥 학습을 그냥 탁 하는 방법인데 구현이 쉽고 학습 시간도 적게 걸리는데 이제 정확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논 어프록시메이트 조인트 트레이닝은
네, 이거도 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 하여튼 이게 저 이해를 못했는데 좀 어려운 문제라서 논문에서도 어렵다고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습을 이 얼터네이팅 트레이닝으로 하는데 그 방법 중에서도 이제 4단계 얼터네이팅 트레이닝으로 이제 학습을 하겠다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RPN만 학습을 하고 두 번째는 그 RPN에서 만든 프로포설을 이용해서 이제 그 RPN에서 이제 그 리전 프로포설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패스트 RCNN을 학습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RPN 앞에 있는 그 RPN에게 입력값을 주는 그 컨볼루션 레이어를 이제 완전히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제 RPN에만 포함되어 있는 추가적인 그 RPN에만 있는 그 컨볼루션 레이어에 대해서만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컨볼루션 레이어를 똑같이 고정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패스트 RCN에만 포함되어 있는 레이어에 대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런 단계를 통해서 그 RPN과 패스트 RCN이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맨 앞에 달린 컨볼루션 레이어가. 그래서 일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현 디테일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는 앵커박스를 9개로 설정을 했는데 크기별로는 이렇게 128, 128, 그리고 256, 256, 512, 512 이렇게 3개로 했고 비율은 1대1, 2대1, 1대2 해서 총 9개의 경우로 앵커박스를 설정을 했고 그리고 이미지의 경계를 넘는 앵커는 무시하고 이제 그 이미지의 경계를 이제 넘어가는 앵커는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 2만 개의 앵커가 있다고 하면 6천 개의 앵커만 학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 프로포설이 중복이 되는데 이 중복을 줄이기 위해서 이 NMS라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 NMS 같은 경우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까지만 알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NMS를 거친 후 이제 탑 N개의 프로포설만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 학습 때의 N과 평가 때의 N을 다르게 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논문 뒤에 있는 그 뭐라지 성능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정도의 성능을 보였다 어떤 대회에서 이제 이거를 나타내는 표들인데 이 왼쪽 상단에 있는 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해놨는데 그 왼쪽 표의 왼쪽이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이고 가운데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사용했을 때 테스트를 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했고 오른쪽이 이제 그에 따른 정확도가 어떻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RPN이랑 그 논문에서 나온 JF넷을 공유해서 학습을 시키고 또 그 테스트 때도 똑같이 사용했을 때가 59.9%. 그 표에서는 세 번째 줄에 있는 그 59.9%로 제일 높게 나왔다고 하고 이제 만약에 학습은 셀렉티브 설치로 하고 이제 뭐 CLS 레이어를 얻게 하거나 아니면은 레그 레이어를 얻게 하거나 뭐 NMS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런 방법들로 했을 때는 이제 그 정확도가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위에서 두 번째 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이만큼 빠르다 테스터 RCNN이 이만큼 빠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경우고요. 그래서 JF넷을 썼을 때가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트가 17프레임이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1초에 17프레임을 속도로 그 오브젝트 디텍션 그 임무를 할 수 있다는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이 가장 빠르다는 것으로 알았고, 네.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원 스테이지 디텍션이랑 투 스테이지 디텍션이 이제 서로를 비교하면서 이제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번에 RPN이랑 JF 넷을 사용해서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경우는 이제 앵커박스의 비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확도가 어떻게 변하냐라는 거를 표로 나타냈는데 이제 3개의 스케일과 3개의 비율로 한 경우가 가장 높았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이 모델을 사용해서 실제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이미지에 사용한 그런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지? 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션에 올라온 질문들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봤는데 좀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다 어렵죠. 저도 이거 세 번째 읽는데도 아직 다 이해를 못 해가지고 볼 때마다 스텝은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처음에 어프록시메이트 조인트 트레이닝 부분은 이제 이게 중간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발표하면서. 그래서 여기 사진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렇게 맨 아래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가 CNN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피처 맵이 이제 RPN과 여기 있는 페스터 RCNN을 거쳐서 이제 결과를 갖게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한 번에 학습을 시키는 게 그 어프록시 조인트 트레이닝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해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가지고 네 일단 이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질문한 건데 저 네. 승일님 발표 듣고 이해했다 했나? 약간 이런 건가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 이미지에서 그러면은 네 그 이미지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20번째 이건가요? 슬라이드. 네네네. 그 이미지에서 그러면은 이미지가 먼저 딱 들어가면 CNN 거쳐서 백본 거쳐서 피처 맵을 뽑아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RPN에서 이제 레전 프로포절 한 다음에 그 네. 프로포절이랑 맨 처음 피처 맵이랑 다 넘어가서 저렇게 페스트 RCNN 부분을 시행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순서가. 네,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음, 약간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네. 이 피처 맵이 네, 읽고 넘어가고 네 맞습니다. 제가 이해한 거랑 방금 말씀하신 거랑 같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 어프록시메이트는 저도 이해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어텐션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몰라가지고 제가 좀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저도 어텐션이 많이 나오는 거는 봤는데 약간 좀 무시하면서 읽다 보니까 좀 대답이 아예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꼭 성민님이 하셔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다른 분들 중에서 나는 어텐션이라는 단어 이렇게 이해했다 하시는 분 계시면 그냥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다른 분들은 계속 어텐션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다들 말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송님은 그러셨군요. 다른 분들은요? 지송님이랑 성민님 말고. 말씀이 없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민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전체적인 질문이 다 약간 제 뇌피셜이라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어떤 점에서 엔드 투 엔드 구조인지
약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RCNN 같은 경우는 이 CNN이랑 이런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이런 부분이 다 따로 학습을 했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패스트 RCNN에 와서는 이제 이런 뭐야지 이 약간 회색적 부분이랑 이 앞쪽 정도는 같이 되는데 대신에 또 리전 프로포설을 제시해주는 셀렉티브 설치를 막 같이 학습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공유가 안 되고 뭔가 엔드 투 엔드 뭔가 완벽한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패스트 RCNN에 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그 과정들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과정들이 좀 이렇게 공유되면서 연산되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학습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성능이 높아지고 그래서 엔드 투 엔드라고 되는구나라고 얼핏 정도만 이해를 해서 이것도 다른 분이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성민님이랑 똑같이 이해했는데 논문 맨 처음 읽을 때 엔드 투 엔드가 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약간 이후에 다른 수업 같은 것도 듣고 그러고 보니까 SV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셀렉티브 서치 같은 거는 CPU로 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아닐 수도 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는데 CPU로 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셀렉티브 베스트 RCNN 같은 경우에는 셀렉티브 서치로 뽑아내고 나서 그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이 셀렉티브 서치까지가 안 되거든요. 셀렉티브 서치가 아, 그렇죠. 뉴럴넷이 아니고 그냥 알고리즘 중에 알고리즘이어가지고 네, 그래서 베스트 RCNN은 RPN으로 리전 프로포저를 해서 엔드 투 엔드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 그리고 성민님 막 뇌피셜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약간 논문 스터디의 꽃은 뇌피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네. 저희가 석박도 아닌데 정확한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네, 얘기하면서 좀 맞춰가는 게 저는 논문 스터디의 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뇌피셜 있으시면 막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면은 이제 페스터 RCNN에서 RPN과 이제 페스트 RCNN이 어떻게 이 컨볼루션 레이어 셋을 공유하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거의 답이 그 여기 보시면 포스텝 얼터네이팅 트레이딩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약간 그 설명하신 분 거를 들었는데 1번, 2번만 반복하면은 이게 공유가 안 되는데 이 3, 4번 때문에 이 앞에 이 컨볼루션 레이어와 RPN과 이 패스트 RCNN이 서로 이런 특징들을 공유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에 있는 3, 4번에서는 앞에 있는 CNN을 고정시킨 상태로 RPN이랑 이거를 학습하는 거다 보니까 이 CNN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이런 파라미터가 가지는 그런 뭐라 해야지? 그런 것들이 이제 RPN이랑 패스트 RCN에 번갈아 가면서 이제 넣게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그 정보들이 특징들이 서로 공유가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해가지고 네 이것도 제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이 방금 해주신 것처럼 네, 설명 더 해주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의견 있으신 다른 분 안 계신가요? 네. 저도 뇌피셜인데 제가 처음에 공부했을 때
1번, 2번은 완전 서로 다른 컨베이넷이라 해야 되나? 음, 그러니까 1번 할 때 컨베이넷 따로 쓰고 2번 할 때 컨베이넷 따로 쓰고 3번부터 이제 2번에서 썼던 컨베이넷을 그대로 가져와서 고정시킨다라고 배웠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저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뇌피셜이어가지고 혹시 음, 다른 뇌피셜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제 뇌피셜은 CNN을 1, 2번 때는 같이 학습이 되는데 또 하나를 쓰는데 1, 2번 때는 같이 그냥 학습이 되고 3, 4번 때만 고정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음, 네, 뭐 성민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질 않아가지고 음, 네, 저 그렇게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잘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나? 다음 얘기 듣기로는 포스텝 알터네이팅이 너무 까다롭잖아요. 네, 전 사실 이렇게 학습하면 1회 폭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저 1, 2, 3, 4를 다 저번까지 해야지 1회 폭인지 아니면은 막 1번만 100회 폭, 2번만 100회 폭 하고 3, 4번을 100회 폭씩 하는 건지 그런 음, 거 잘 몰랐는데 그리고 나서 뒤에 훗날이라고 해야 되나? 물어보니까 first step은 잘 안 쓰고 아까 얘기했던 approximate로 그냥 한 번에 학습하는 걸 더 많이 쓴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훨씬 괜찮죠. 네, 아무튼 제 뇌피셜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스텝 얼터네이팅은 네, 방금 딱 그거고 이 RPN의 유니크 레이어는 그냥 저도 이거 처음에 보고 뭔가 이게 또 다 영어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뭔가 있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나중에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 RPN에도 컨볼루션 레이어가 있겠지 그러면은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하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좀 사실 그냥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분 안 계신가요? 다른 분 안 계시면 제 뇌피셜을 얘기하면 저는 저 그림에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근데 직접 치신 건가요? 아니요? 아하, 너무 네, 잘 여기서 쳐가지고. 저 빨간색 부분만 RPN의 유니크 레이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뇌피셜이 같아서 다행이네요. 그 맞는 에피셜로. 네. 또 다른 질문, 노션에 쓰는 거 말고 설명 듣고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전 처음 읽을 때 엄청 어려워가지고 앵커 발음도 못했었는데 다들 잘하시는군요. 멋지시네요. RPM 부분에서 왜 연상봉? 어, 저 이거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약간 RPM 부분에서 연상 공유가 안 돼. 아, RCNN에서요. 아까 그 뭐지? 혜리님이 보충 설명해 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리전 프로포저를 할 때 그 셀렉티브 서치를 사용하고 이 서포트 벡터 머신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RCNN이 1, 2, 3번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리전 프로포절은 셀렉티브 서치라는 그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라 이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찾다 보니까 아예 학습이 서로 공유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제 방금 혜리님이 말씀해 주셨 것에 의하면 이제 CPU로 연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CNN은 아무래도 GPU로 연산이 될 테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로
따로따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연산 공유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또 승희님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질문 더 없으신가요? 제가 계속 이렇게 질문 없으냐고 물어보니까 되게 뭔가 물건 파는 사람 같네요. 유도한. 네, 승일님 또 질문 주셨네요. 제 생각에는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이제 경계 박스 레그레이션 연산 공유가 안 되는 이유는 그냥 이 그림에서 나와 있는 그림이 뭐라 그러지? 약간 이유인 것 같아요. 이 부분 보시면 이 가운데에 있는 이 CNN을 거치고 난 결과로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랑 그 바운딩 박스 레그레이션을 하는 것 같은데 서로 입력값만 같을 뿐이지 뭔가 두 개가 뭐 공유가 되거나 이런 부분을 이런 걸 보면 언급되는 부분도 아예 없고 이제 이런 RCNN의 구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들 보면 그런 경우에도 서로 뭔가 뭐 교류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연산 경류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입력값만 같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약간 뜬금없는데 아까 선미님 설명 듣고 든 생각인데 RCNN에서 FC 레이어를 안 쓰고 그냥 SVM으로 분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저희 뇌피셜은 이미지가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SVM을 쓴 게 아닌가? 잘 모르겠네요. 그 데이터가 적으면 뉴럴넷보다 그냥 저런 고전적인 게 더 잘 먹힌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SVM을 썼나? 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런가요, 승일님? 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하나씩 2,000개를 학습시킬 수 있는지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승일. 오, 승일님 똑똑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더 질문하는 시간을 한 10시까지, 10시? 너무 적나? 일단 10시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성민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성민 잘 들었습니다. 자신감 붙고 다음 주도 발표 가시나요?
다음 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그거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골라야죠. 다음 주 발표하실 분. 다음 주, 잠시만요. 아닌가? 아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 논문은 제 기억으로는 욜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원스테이지 모델을 다루고 싶었는데, 욜로도 있고 SSD, 대표적으로 욜로랑 SSD 두 개가 있는데, 욜로가 난 앵커 베이스드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페스트 RC에는 앵커가 있으니까 앵커가 없는 욜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만약에 욜로보다는 더 SSD를 다루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어서 빨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논문 발표하실 분이랑 구현 발표하실 분이랑 모더레이터를 정해볼까요? 우선 논문 발표 아마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욜로로 할 것 같은데, 욜로 V 몇 할까요? 욜로 V3 할까요? 3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말씀이 없으시니까. 네, 그러면 논문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자원 뭐라 하죠? 지원 받습니다. 욜로 V3 논문 발표하실 분. 아직 기말고사 기간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여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원 없으면 발표 안 하셨던 분들 중에서 한 분 골라서 하겠습니다. 없으시군요. 없으시면은 그냥 제 줌 목록에서 아직까지 발표 한 번도 안 하셨던 분 먼저 부를게요. 근데 혜린님, 저희 다음 주가 시험 전주인데 아, 진짜요? 발표 계속 하는 건가요? 네. 제가 학교를 안 다녀서 언제가 시험 기간인지를 아, 몰라가지고, 대면 시험이어가지고 대면 시험 한 주 땡겨졌어요. 주인님이나 우영님, 운영진 분들 중에서 누군가 알려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오, 민지님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 제가 학교를 안 다녀서 몰랐어요. 3주 쉬고 2월 21일부터 다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미리 정해놓으면 좋지 않아요? 어차피 미리 정해놔야 되니까 2월 21일 날 욜로 V3 발표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그러면 구연 발표할게요. 민진, 좋습니다. 근데 아마 조금 많이 난이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화이팅! 네. 세정님, 2월 21일이면 종강 이후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학교를 안 다녀서 모르고, 다른 분들이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강 이후라고 하네요. 17일 있는 주가 종강인 것 같아요. 하시네요. 네, 세정님. 굿. 좋습니다. 세정님, 근데 성이 혹시 박 맞으신가요? 좋습니다. 모더레이터는 그냥
안 하셨던 분 뽑겠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사람, 우영님. 네,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고정하고, 모더레이터 분이, 네, 우영님이 다음 주차 파일 만들어주시고, 각 발표자 누군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고, 기말고사, 계획 실습을 프로젝트. 이것도 얘기를 제가 원래 다음 주에 이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시험 기간인지를 몰라가지고, 그 운영진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커리큘럼 짜는 거라 커리큘럼 짜는 거에 거의 간도 못 온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좀 기한이 늦춰지더라도 쭉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언제까지 그 데드라인이 있어서 그 전까진 끝내야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네요. 네. 팀 내에서 조정하면 될 것 같다고요? 네. 저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논문을 몇 개 빼고 캐글 실습이나 프로젝트 위주로 갔으면 네. 데드라인을 조금, 말이 잘 안 나오네요. 6월 21일이면 데드라인을 한 7월 말이나 아니면 7월쯤으로 잡아놓고 논문을 여기 써 있는 건 다 안 읽더라도 실습이나 프로젝트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다들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저도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나 나가고 싶은 공모전 같은 거 있으면 제가 그 파일 만들어 놨었잖아요. 거기다가 작성해서 팀원분을 모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였더라? 온라인 경진대회 이런 것도 있고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커리큘럼은 지금 당장 말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카톡으로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서 다시 정하는 게 제일 빠르고 효율적일 것 같아요. 혹시 아니면 지금 당장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굿. 네, 8월 셋째 주쯤 전체 컨콜. 네. 그러면 8월 셋째 주 전까지는 끝내야 되는 거죠, 주희님. 좋습니다. 올라도 되고 뭐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같은 식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죄송한데 주희님 목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 지지직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저만 그런 건가요? 다른 분들 잘 들리시나요? 아직 안 들리시나요? 들려요. 네, 뭐 꼭 그때 콩쿨 발표할 때 풀제익한 거 발표하거나 그런 거 정해져 있진 않아서 그냥 지금까지 논문 뭐 구현하고 이랬던 거를 괜찮은 거 하나 골라서 발표하고 해도 상관없어서 꼭 뭐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방학에 통계를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2학기 때는 생성 모델을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커리큘럼이 그렇게 빡빡 되진 않네요. 네, 그러면은
일단 그럼 데드라인은 7월 내로 끝내는 걸로, 그러니까 8월 되기 전에 끝내는 걸로 저는 데드라인을 잡아서 제가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몇 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공지로 여러분들한테 투표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노션 건의사항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그냥 카톡 주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모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발표하신 성민님이랑 조연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방은 제가 폭파시킬게요.